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네, 계속해서 선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서북청년단의 정함철 단장님 모시고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측에서 최근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백서라고 해서 총 102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백서를 발간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 보시면 네, 이번 총선에 대한 개요 나와 있고 본론, 네, 2부의 본론 보시면 부정선거 관련 각종 의혹 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 한 40여 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4장 보시니까 네, 선관위 해명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결론 해서 그래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이제 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순서가 쭉 나오죠. 1번부터 시작해서 총 40가지의 의혹, 이런 의혹이 이번 선거에서 제기가 됐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한 의혹들을 정리를 해 놨는데,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통계부터 시작했으니까 1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 63대 36 이런 의혹들이 쭉 제기가 되어 있고요. 4번, 5번, 6번 QR코드와 관련한 이런 의혹들도 들어가 있네요. 12번 보시면 화성시 봉담읍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0명이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관위 해명에 의해서 이미 다 해명이 된 내용이죠. 그것은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해서 0명 처리된 것 저희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전투표함 관리 문제 또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 그 다음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있는 투표지 15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투개표 투표지 분류기 관련해서 이게 통신이 된다 이런 의혹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40여 가지의 의혹 가운데 선관위 해명을 거쳐서 해명이 된 부분들은 빼고 이 백서부에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백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단장님께서도 백서 보셨죠? 네, 다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40여 가지의 의혹을 제기를 했다가 사실상 지금 보고서의 마무리 부분에는 몇 개로 사실 정리되어 있기는 합니다. 40여 가지의 의혹 중에서 한 몇 %는 이거는 좀 문제 삼을 만하다라는 게 있었나요? 제가 선거 부정선거 이제 백서가 나오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해명한 내용도 함께 담아놨더라고. 다 담아져 있는데 선관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사회운동을 내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할 때는 항상 그 원칙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무조건 우긴다고 될 게 아니에요. 공무원은 항상 어떤 법령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잘못된 뭔가를 지적하려면은 어떤 법령과 규정을 찾아가지고 왜 규정대로 하지 않느냐, 왜 법령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한 40여 가지를 지금 부정선거라고 의혹을 주장한 사람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있으면은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한두 개는 너무 작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개라도 선관위에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해서 앞으로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40가지를 제기해서는 보통 한 10가지 정도는 그래 나와야 되는데 웬걸 이거는 제가 부정선거 백서를 찾아보니 선관위에서 이 해명하고 있는 40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다 보셨잖아요. 한번 보셨다시피 단 하나도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르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선관위 입장에서 있는 규정대로 법규대로 법령에 있는 대로 규정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상 없이 진행된 건데 당신들이 억지로 정말 의혹을 제기하는 거다. 다 해명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조잡한가, 우리가 의혹 제기했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이게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이 없었으면 선관위로 하여금 이런 답변을 받게끔 됐는지 참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제기했을 때는 한 95%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혹여나 한 5%라도 정말 문제되는 거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뭐 사실 통계적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재검표 수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뭐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은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그 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이제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시면은 재검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검표를 이제 그 어차피 재검표하면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틀리게 되면은 그 투개표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다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확인과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수치가 바뀌어 있으면은.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 이분들이 주장한 거는 통계학적으로, 아니, 그때 당시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개표 현장에서 당락이 결정이 될 때 그냥 선관위 직원들만 결론 짓고 선거 개표 끝 완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후보자 당사자들이 의견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 성자와 패자가 나오게 되면은 패자가 승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재검표를 요구하게 되면은 개표 현장에서 재검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TV를 많이 보잖아요. 어떤 데는 이미 거의 뭐 90%가 나오는데 어떤 데는 이제 한 30%, 40% 나온 데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개표를 다 진행했다더라도 그것이 이의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도출된 거예요. 근데 통계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통계는 한마디로 그냥 이론적일 줄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이거 개표가 확정되거는 실제 득표를 계수한 그 수치에 의해 가지고 득표가 확정되거든요. 근데 통계 자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재검표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거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 글쎄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몰라도 이게 실제로 재검표를 해도 그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애초에 이제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거예요. 통계학에 대해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 있었으면 그 데이터 토대로 실제 투개표 현장의 전문가, 실제 투개표 현장에 참관했던 사람들의 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은 네. 지금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의혹으로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제 이런 통계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의혹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나 아니면 실제 후보자들 이제 전문 참관인들, 선거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했더라면은 이런 의혹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말도 안 되는 뭐 서양기라든가 김동생 씨라든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사기꾼, 완전 비전문가 중에 비전문가. 그러니까 통계 어떤 조작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현장 전문가라고 해서 모셔서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했는데 보시기에는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전혀 아니었죠. 완전 2017년 보궐대선 때부터 주장하던 한마디로 저는 사이비라고 다드네요. 다드하는 게 왜? 명백한 거짓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전문가라고 내세우니까 이게 같이 이거는 통계 자료하고 거짓된 그 정원들하고 같이 매칭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40여 개 의혹 중에서 지금 결론 부분을 보면 그래도 지금 이러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다라고 해서 결론 부분에 남겨놓고 있어요. 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도 뭐 저분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이제 벤자민 윌커슨이라는 분이 뭐 CPU 설계자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셔서 저 기계를 뜯은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아주 고성능의 칩이 들어가 있어서 저 투표지 분류기 자체는 뭐 어마어마한 슈퍼 컴퓨터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가 단순 분류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해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런 것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라고 그는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면은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이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개표기라고 주장을 해야만이
마치 어떤 이제 그게 그 전자개표니까 외부의 어떤 통신으로 인해 가지고 안에 고성능 칩이 있어서 수치를 조작하고 결과치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런 그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전자개표기라는 이거는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분들은 개표 현장의 시스템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지금 외면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이게 전자개표기가 되려면은 투표지 분류기를 거치면서 그냥 확정이 돼야 됩니다. 네. 1번 몇 번, 2번 몇 번, 3번 몇 번. 그러니까 그 결과치로 통과된 거 결과치로 다른 그 다음에 단계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신뢰할 만하다면은 기계가 지나가면서 1번 몇 표, 2번 몇 표, 야 당선 확정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라면은 네. 전자개표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안에서 모든 이제 집계가 다 당락이 결정이 분류가 된다면 되고 그렇죠. 결과까지 아주 그렇죠. 확정이 그리 되는. 된다면 외부에서 마치 어떤 뭐 해킹을 해가지고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당락을 변경시킨다. 별의별 이게 다 매칭이 되겠죠. 네.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는요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사례가 없습니다. 애초에 네. 한 번도 도입된 사례가 없어요. 전자개표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그 정당 내에서 경선을 할 때 보통 이제 정당 내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신속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경선을 할 때도 이제 선관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거 우리 당내 경선을 하니 지역 선관위에서 이거 도와달라면은 거기서 우리가 요청하면은 보통 이제 전자투개표를 가져와요. 전자투개표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선거인단이 포함되면 당원들이 가서 신분증 확인하고 바로 스크린에다가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동 집계돼가지고 안에서 아마도 결과치가 도출됩니다. 누구 당선, 몇 표로 당선. 이게 전자개표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 현재에서 공직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는 그게 아니고 모든 투표 함이, 하나의 투표 함이 분류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 상은표라는 종이가 한 장이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될 때 보면은 그때 이제 분류를 하니까 1번으로 분류, 2번으로 분류, 3번으로 분류, 그 다음에 재분류로 가게 되면 그대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한 1번 몇 표, 1000표, 2번 뭐 1200표, 3번 500표, 그 다음에 재분류 200표. 이렇게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한 수치만 인쇄돼서 나와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네네. 우리가 아무리 이게 뭐 서버 고성능에 무슨 뭐가 장착이 돼 있고 하더라도 단순한 분류기일 뿐이다. 그리고 그렇죠. 전자개표가 아니다. 결국은 수개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빈칸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심사집계부에서 그게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저희가 저희가 시연회를 통해서도 사실은 맞죠. 네네. 보여드려서 그 시연회 영상을 정말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접수부가 있고, 그 다음 개함부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투표함을 열어서 다 쏟아내죠. 네. 투표를. 그래서 대충 분류를 해서 그 다음 넘기는 게 투표지 분류기가 있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네네. 자, 운영부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분류기에다가 표를 넣고 막 돌리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1번 후보 표, 네. 2번 후보 표, 네. 3번 찍은 표. 네, 구분이 되죠. 네, 구분이 네. 되고 예를 들어서 뭔가 다시 재검을 해 봐야 되는. 그렇죠. 도장이 애매하게 찍혔다든가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무효표 같은 경우는 다 재분류 코너로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검표 대상표는 따로 이렇게 따로 집계가 가죠. 되죠. 네. 네, 그래서 보통 뭐 1번 후보, 2번 후보 각각 100묶음씩 묶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재검표 대상은 또 따로 묶어서 이게 몇 포인지 표시를 하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제 무슨 출력이 되는 게 있나요? 총 집계한 내용을? 그게 이제 개표 사항표.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제 종이 한 장이 출력이 됩니다. 네네. 하나의 함이 다 개함이 네네. 완료되고 다 통과하게 되면 한 장이 출력이 되는데 네, 그래서 1번 후보가 몇 표를 장, 득표했고. 득표가 아니고 득표 개념이 그 분류되어 있는 수. 네네. 분류수예요. 네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하고 있는 1번은 1000매가 분류가 돼 있고 네. 2번은 뭐 1200매가 분류돼 있고 네. 분류예요. 네네. 밑에 재분류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네. 재분류에서 유효표, 무효표를 구분할 때 1번의 유효표, 2번의 유효표는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 두 가지를 합산해 가지고 최종 득표가 나와요. 이건 다 네네. 수기로 기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류기에서 어쨌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옆에 있는 심사 집계부로 넘기죠. 그렇죠. 거기서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때 육안으로 확인하죠. 네. 직접. 1번으로 이제 심사 집계부에서는 이제 개수기가 있죠. 우리가 네. 지폐 세는 기계 같은 이 개수기에다가 자 1번 1000표 다 넣고서 한 50매씩 아마 세는 100매 단위로. 100매 단위로. 100매 단위로 이제 그게 투표지 분류기에서 네네. 100매가 차게 되면 옆 칸으로 넘어가요, 자동적으로. 네네. 그러면은 100매 묶음을 꺼내서 네. 바로 고무 밴딩에 딱 쌓아놓거든요. 네네. 또 100매가 딱 쌓으면 또 옆에 칸 넘어가면 또 100매 꺼내가지고 또 고무 밴딩 앞에 쌓아놓고. 네네. 그게 100매 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걸 심사집계부에서 실제로 그 100매가 맞는지, 네네. 그리고 1번에 1번끼리만 가 있는 게 맞는지, 이제 네네. 그걸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죠. 네. 저도 사실 현장을 봤는데요. 이 개수기, 그러니까 네. 지폐 세는 기계 같은 거기다가 이제 투표용지를 놓고서 한 장씩 떨어지는 걸 보면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이죠. 이게 네. 일본에 찍혀 있는 종이만 계속 쌓여야 되는데 네. 여기에 뭐 아무 도장이 없거나 다른 칸에 도장 찍힌 게 들어가 있다? 구분이 될 만큼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개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죠. 네. 그러니까 1번이 떨어지는데 거의 2번이나 무효표가 떨어질 가능성은 제로예요. 절대 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어떤 올린 영상에 보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개수기에서 봤습니다. 네. 유효표에서 이제 1번이 떨어지다가 무효표가 떨어지는 영상이 이 다음에서 이제 공개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영상이 조작 영상입니다. 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1번 투표용지에, 왜냐면은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다음에는 1번에 1번끼리만 묶여져 있어요. 무조건. 네. 2번에 2번끼리. 무효는 무효표끼리. 그런데 1번 투표용지가 개수기에서 떨어지다가 무효표가 떨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되면 전체 다 적은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진짜 그런 영상이 있다고 하기를 제가 자세히 봤더니만 그 영상은 1번 투표용지에 유효표가 떨어진 거에 무효표가 떨어진 게 아니고 네. 무효표만 개수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재검표 대상 그죠? 재검표 대상 중에 분류를 하잖아요. 네네. 분류를 해가지고 유효표 다 빼고 네. 무효표만 모아가지고 무효표만 모이면 이게 뭐 100장이 됐든 70장이 됐든 네네. 50장이 됐든 네. 이걸 다시 한번 그 개수기에 올려가지고 전체 몇 장이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네네네. 숫자로. 그때 그 영상을 찍은 걸 아주 찰나 한 장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무효표가 떨어지는 한 장만 찍어가지고 마치 그 밑에는 다 유효표가 있는 것처럼 그 영상을 보면 밑에 유효표가 안 보입니다. 그 의도적으로 조작한 영상이에요. 무효표 조작한- 영상인데 이걸 마치 1번 투표 유효표 용지에 2번 무효표 용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네. 만든 조작된 영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상식 아닙니까? 말로서는 1번 유효표에 무효표가 떨어졌다는데 1번 유효표가 떨어진 게 안 보여요.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조작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개표가 되려면은 투표지 불기를 거치자마자 그게 투표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자개표를 인정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분류기는 단순 분류기고 모든 심사 그 집계는 집계부를 통해서 육안을 통해서 그때 참관이 다 감시를 하거든요. 육안을 통해 가지고 수기로 다 기재된 것을 확정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자개표기가 아니죠. 심사 집계부에서 한 번 더 개수를 하고 네.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손으로 이제 몇 그렇죠. 장인지 다 계산기로 네. 두들겨서 네. 뭐 무효표 몇 장까지 다 네. 집계를 해서 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표로 가고 숫자가 혹시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토도 합니다. 네. 그래 또 그 다음 심사집계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다시 또 확인을 해요. 또 그리고 거기 확인관들이 도장을 찍을 때 보면은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이제 분들이 와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 뭐 이번에 미래통합당 이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모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바구니 이제 1번 바구니, 2번 바구니 모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보지 못하지만 그 임의로 하나 빼가지고 1번께 모여져 있는데 한 번씩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 이상이 없으면 도장 찍고. 그러니까 최종 확정되면은 그 수치를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 벤자민인가요? 이분도 제기하는 게 마치 고성능 칩이 있어가지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수치가 확정이 되면 이게 중앙선관위 서버로 네. 수치가 전달되는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네? 전제가 뭔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면 네. 외부와의 어떤 서버 연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한 것처럼 거기에 뭐 고성능 칩이 들어갔더니 그 고성능 칩은
그냥 투표 용지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게 도장이 이번에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선관위가 문제되는 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선관위가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뭐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당연히 기표란 있죠. 네네. 기표란에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무조건 재분류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기표란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다 무효표는 아니에요. 네네. 거기 후보란이나 번호, 기호나 그 정당명이나 후보 이름에다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확실하게 이 후보를 선택한다고 표시가 되시면은 재분류에서 원래 유효가거든요. 유효표로. 그런데 이번 선거는 유독 이제 선관위가 어떤 신속성과 어떤 이런 편의성을 강조한 나머지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게 분류되게끔 해버린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성능이 좋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바람에. 그런 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장이 찍힌 게 이제 1번 이제 그 기표 찍힌 것 말고도 번호나 네, 정당명이나 이름 옆에. 이름에 찍힌 것도 이제 하나만 찍혀 있으면 유효표인데 이게 다양합니다. 하나 찍히고 옆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1번에 동그랗게 찍혔는데 2번에 한 반 정도 찍혀 있다. 다 무효표예요. 네. 그것도 반 정도 찍힌 게 정식 기구로 찍힌 게 보이면은 정식 기구로.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제 지문으로 만약에 묻었다 이런 건 괜찮아요. 유효표가 되는데 네. 이거 정식 기표구로 해가지고 1번을 찍고서 다시 2번을 찍으려고 살짝 갖다 댔다가 1번을 찍는다. 이런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네. 그런 거는 또 재분류를 분류하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어떤 뭐 칩이나 프로그램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오는 그 수치가 확정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득표수가.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그것조차를 모르니까 마치 전자개표기다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기게 되는 거죠. 네. 어이구요. 어쨌든 뭐 개표 어떤 현장을 보면은 아무리 뭐 해킹이나 뭐 서버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이게 수개표 과정에서 계속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어차피 그들이 이제 의혹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마치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해킹에 의해서 네. 어떤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어떤 조작 프로그램이 갑자기 가동되는 거 그게 바로 사전투표 용지에 이제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본 투표 결과치하고 사전투표 결과치하고 너무 차이 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의혹 제기하는 게 마치 어떤 프로그램이나 해킹에 의해 가지고 외부에서 그 어떤 뭐 지령을 내리게 되면 본 투표 용지는 그런 게 표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히는데 사전 투표 용지는 QR코드가 있잖아요. QR코드의 숫자는 31자리입니다. 네. 31자리에 이미 선관위에서 다 해명한 것처럼 선거명, 선거구명, 그 다음에 관할 선관위명, 그 다음에 일련번호 딱 그렇게 31자리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외에 또 숨어있는 암호 코드가 있다라고 그들이 전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 용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QR코드를 인식해가지고 이제 이 후보가 우리 측이 질 것 같으니까 QR코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 장당 한 장은 1번으로 가게끔 아니면 세 장당 한 장이 1번으로 가게끔 그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그렇게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본 선거에서 이번에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가 한 대표적인 얘기겠죠. 본 선거에서 분명히 이겼거든요. 분명히 5%, 6% 차이로 이겼는데 사전투표가 개함이 시작되면서 이게 5%, 6%가 4%, 3%, 2% 이렇게 줄어드는 격차가 벌어지면은 후보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상관없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내가 이게 뭐야 이거 이기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제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 주무실 분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 후보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거기 개표 현장에 있는 거기 참관인들이나 그 선거 관계자들은 완전 비상이 걸립니다. 초비상이 걸려요. 그게 뭐 12시간 지나도 그 다음날 아침 오전이 되더라도 당락이 결정될 때까지는 눈이 떨어지고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마치 이제 그러니까 QR코드를 새벽에 제일 마지막에 여는 이유가 참관인들이 피곤해가지고 졸 때 참관인들이 막 피곤하고 하니까 별로 이제 그 감시가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이 선거 당락이라는 게 국회의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목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느 바보가 자기 표 도둑맞는 후보 자기 표가 도둑맞는 걸 그 후보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참모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 뭐 QR코드가 같이 포함된 부분들인데
그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고 자꾸 이제 그들은 전자개표기다. 이거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전형적인 종북 세력들이나 이제 북한에서 걔네들이 자행하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네,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기일 뿐이다. 그렇죠. 네. 분류기일 뿐이죠.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뭐 검증 단계가 몇 번이나 있기 때문에 실제 개표 과정에서 이것은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는 수개표 그렇죠.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실질적으로 얘기죠. 수개표가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